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이 썩는 병이에요? 살이 썩었다라는 게 확 귀에 들어갔고요. 들어오고요. 네. 이 병이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증상이 너무 끔찍해서 신의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한센균에 의한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어떡해. 한센균은 주로 호흡기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아직도 정확한 그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과거에는 한센병이라고 안 부르고 이거를 한센균을 나균이라고 불렀어요. 나병. 나병. 아,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병 나병이라고 불렀고 그 나자가 한자로 문둥병을 뜻하는 그 나자예요. 예. 그 두꺼비를 나흘마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 성경에 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막 예수님이 고치시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창현 선생님, 네네네. 저 한센균에 감염되면 뭐 초기 증상이 뭐 어떻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부 발진이 생겨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그 부위부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도 약간 떨어지게 되면서 손발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 손가락 신경도 먹으면서 갈코리 손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얼굴로 가게 되면은요 한쪽 얼굴이 떨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비틀어지고 정말 다양한 좀 피부 증상 그리고 어떤 신경의 어떤 감각의 소실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아주 고대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이 한센병인데요. 이게 11세기 중세 유럽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퍼지게 되거든요. 십자군 전쟁인가? 와, 박수. 정답입니다.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요. 중동 지역에서 이미 이제 한센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하면서 병사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유럽에 와서 이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한센병이 좀 낯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처음 본 유럽인들은 일단 공포에 휩싸였죠. 그리고 역시 원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뭘로 또 했겠어요? 저주다. 그렇죠. 넌 신에 대한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학대하고 그랬겠죠. 심지어 이 약자를 가장 보호해야 될 교회마저도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이 환자들한테 한 말이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너의 몸은 오염되고 더러운 옷으로 덮여 있다. 네가 나 환자이고 이단자이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하며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 뭐 글을 보니까 환자들 대부분 다 가족에게 버림받고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네. 저 마을 멀리 가서 뭐 움막 동굴 속에 살아야 되고요. 고립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먹고 마시고 치료받을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없었네요. 전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요. 한센병 환자에게만 주어지는 가혹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종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환자라는 거를 알리고 종을 들고 종을 치고 다녔어요. 얼마나 슬플까. 저렇게 아유, 그림 속 인물 보면은요. 그 한 가지 증상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네. 얼굴에 얼굴에, 빨간색 반점이 얼굴에 있어요. 빨간색 그 점들이 반점들이 보이죠. 손발이 없네요. 그리고 절단되어 있고. 아휴. 손이랑 다 몸을 최대한 지금 옷으로 가리고 있죠. 일어나나. 그리고 종을 들고 있죠.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결국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종을 쳐서 하거나 정말 종이 없으면 나무 막대기로 두들겨서라도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소리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죠? 물건 살 때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아, 네. 흐르는 샘물에 손 씻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통행이 많은 다리 다니면 안 돼요. 불결하다고 그렇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은 사실 그 병보다도 그런 차별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죠. 조순트님, 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로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화형을 당하는 나병 환자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321년 프랑스 남부에서 그때 당시 뭐 흉년도 잦아들고 십자군 전쟁의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든 불행이 다 누구 때문이다? 한센병 환자들 때문이다. 저들이 저주를 몰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센병 환자들은 거짓 자백을 하고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어우, 근데 이 아픈 역사 뒤에는요 또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이 한센병을 신의 형벌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규현씨도 잠깐 얘기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내렸던 큰 벌인 나병의 뜻이 한센병이 아니었어요. 어?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병을 짜라아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5세기 들어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레프라 또는 레프로스라는 단어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 그대로 갖다가 한센병 환자들한테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요. 노르웨이에 아르마우어 한센 박사가 한센병균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어쨌든 이제 한센병이라는 걸 이제 찾아냈잖아요. 알게 그렇죠, 그렇죠. 됐잖아요. 네. 환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시선이나 처우도 좀 달라졌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센병을 적절하게 항생제만 투약되면은 조기에도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한 95% 정도는 이제 자연 면역이 한센병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균 자체도 그렇게 아주 전염력이 높은 균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한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적 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센병 낙인, 이제 천벌을 받은 자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좀 격리가 됐었죠. 그리고 갱생을 이유로 강제 노역에 이제 동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매장되지 못하고 모두 다 태워지고, 죽은 다음에 정말 해부학 실습에 사용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완치된 채로 살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받은 상처나 어떤 이런 소외감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네, 살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이런 그 소문도 퍼지고 그랬어요. 한센병에 걸리면 아기 간을 먹어야 낫더라. 예? 이런 괴담이 아니, 펴지면서 누가 이런 거 자꾸 만드는 이게 정말 거야. 피해야 될 끔찍한 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처럼 한센병은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인간을 괴롭혀온 아주 오래된 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한센병이 유럽을 한번 휩쓸었잖아요. 얼마 14세기가 되자 유럽은 또다시 새로운 세균의 등장으로 또 홍역을 치릅니다. 14세기? 한센병에 의해서 또다시 신의 형벌이라 여겨진 이 세균의 정체는 바로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진짜 무섭지. 우리나라에서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패스트는 림프절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혈관을 공격해서 주요 장기에서 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저렇게 까맣게 되는구나. 근데 너무 잔인해서 검게 변하네요. 그을린 것 같은. 이건 진짜 신의 형벌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저렇게 까맣게 변해버리니까. 뭔가 악마의 악마의 상태에서. 상징처럼. 이게 패스트 공격에 의해서 피부에 출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프죠. 고통이 심해지다가 이렇게 검게 변한 이 팔과 다리 끝은 결국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60% 이상 보통 3일 내지 5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하. 이렇게 신체 일부가 검게 썩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검은 죽음 흑사병이라고 불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구나.
교수님, 당시 패스트균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패스트균은 높은 치사율과 치명적인 감염물로 단숨에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당시 패스트균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1년마다 진짜 저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구나. 진짜 빠르게 퍼졌네요. 당시 패스트균의 전염력이 어떻게 보이세요? 와, 그냥 뭐 안 간 데가 없는데요? 유럽 대륙을 다 삼켰네요. 유럽을 정복했네. 근데 이때 유럽에 패스트균이 유입된 것도 결국 또 전쟁 때문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1346년부터 47년 그 무렵에요. 몽골은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의 남부 무역항인 카파를 포위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앙아시아 등지에 홍토병으로 퍼지고 있던 패스트가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347년 10월에 카파에 살던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대거 피해서 전쟁을 피해 이제 도망치는데 이때 패스트균이 함께 왔죠. 이후 이 패스트균은요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까지 퍼져 나갔죠. 단 7년 만에 전 유럽을 집어삼키는 그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그 전염성이 위협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야, 인간 멸망할 뻔했다. 그렇다면 패스트균이 단 7년 만에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지게 된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네. 뭐지? 바로 주변력 때문이에요. 벼룩? 예, 패스트균은요 숙주 없이도 흙에 살 수 있거든요. 흙에 사니까 쥐들이 다니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린 쥐를 벼룩이 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벼룩이 사람도 물잖아요.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럼 더러워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쥐가 많이 있고 벼룩이 많으면은 그쵸 퍼질 수밖에 없죠. 쥐벼룩. 그런데 이 당시 패스트균이 강력한 전염성을 보인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걸린 사람 주변으로 모이나? 바로 패스트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가 비말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말. 네. 그러니까 환자가 기침과 함께 공기중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왔죠. 저 그때는 뭐 마스크도 감기 같은 없었으니까. 것처럼 감염되면 실제로 이 시기에 패스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등에서는요 지역에 따라 인구의 한 80%가 와, 에? 목숨을 잃는 걸렸네. 80%가 그런 경우도 살아남은 있었다고 사람이 합니다. 드무네요. 그러면은 와.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유럽을 휩쓸었으니까 패스트균으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2억 명가량의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갔으면은 인류 멸망할 뻔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셋 중에 한 명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당시 유럽에는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이 패스트가 휩쓸고 난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어우 뭐야. 와우.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죽음의 승리예요. 지금 멀리 원경에서 죽음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네. 좌측 상단 부분도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종을 막 치고 있어요.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그 혼란은 더욱더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어서히 지금 죽음의 파도가 사람들을 덮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초토화됐네요, 진짜. 그런데 이 당시 유럽인들은요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역시도 그 원인을 저주. 그렇죠. 역시 또 신의 분노에서 찾았어요. 기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날카로운 죽음의 화살이 세상에 떨어져 인간을 급살하라고 명했다.
남녀노소 없이 어떤 누구도 신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능한 신의 울부짖는 창은 모든 곳을 공격했고 인류 전체에게 자비 없는 상처를 남겼다. 얼마나 좀 참담했는지. 예. 잡이 없네요. 그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이잖아요. 노여움을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까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죠. 종교에 의존해야겠죠. 패스트균에 감염된 이 독실한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책질질 고행단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상의를 쭉 내려서 허리까지 내리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끝에는 금속이 달려 있어갖고 때려서 피를 흘리면서 행진하는 거죠. 이렇게 자해를 해서 신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야, 그럼 더 감염되겠네. 맞네요. 면도도 안 치면서 하고 감염, 목욕도 안 상처. 하고 피 때문에? 옷도 안 갈아입고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패스균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방법 말고 좀 더 그럴싸한 방법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사혈, 피를 뽑는 거예요. 그것도 죽는 거잖아. 피를 흘리게 하는 건데 과다출혈로 그렇죠. 더 사망하게 되는 아휴.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 우창윤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 패스트 치료법으로 뭐 또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동물 치료라고 해가지고 실제 의사가 이제 고안을 해요. 뱀을 토막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부위에다가 이제 묶기도 하고요. 기생충의 끝판왕. 뱀을 여기 뱀. 붙였다고요? 네, 뱀을 토막내서 이렇게 이제 묶어놓기도 너무 하고 끔찍해. 그리고 대변으로 한번 좀 잘 발라보자. 대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떡해. 나름의 된장 분명히- 바르듯이? 분명히 나름의 논리는 있었을 거예요. 대변을 어떡해. 발라서 없애보자고 했지만 당연히 더 빨리 돌아가셨겠죠. 더 안 좋아졌겠네. 네, 효과는 당연히 없었고 정말 더러움의 그냥, 끝판왕 예, 아닌가? 그랬죠.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죠. 아우, 이렇게 전 유럽을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잖아요, 패스트가.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중세 유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 일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잖아요. 이제 일선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농장주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아, 지위가 상승하겠네요. 그렇죠. 어디를 일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봉건 제도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패스트가 끝나지 않으니 절대적이라 믿었던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 가게 된 거죠. 이로써 종교 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고요.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를 뿌리부터 바꿔놨네요. 중세가 끝났군요.